네, 337쪽에 법정의 상권인데, 우리가 늘 봤던 게 이제 대표적으로 세 가지, 305조 하고요, 366조, 관습법상의 법정의 상권 세 가지였죠. 305조는 뭐 특별하게 볼 거 없었고, 전세권자에게 인정해 주느냐, 설정자에게 인정하느냐, 그것만 구별하시면 되는데, 누구한테 인정해 주냐면 전세권 설정자에게 인정이 되고요. 그러니까 법정의 상권이라는 건 건물 소유자에게 인정해 주는 거니까 전세권자에게 인정되는 게 아니다. 366조는 달라진 원인이 뭐였냐면 저당물의 경매, 저당권이 실행되어서 소유자가 달라진 것이고, 관습법상의 법정의 상권은 매매, 기타 원인이라고 했죠. 그래서 뭐 기타 원인은 꼭 매매에 국한한다는 것이 아니라 뭐 법률의 규정은 없지만 철거를 막기 위해서 뭐 증여나 또는 뭐 대물 변제, 강제 경매 이런 경우에 인정을 하고요. 하나 인정 안 되는 거 조심하시라고 한 거 뭐 있었냐면 환지 처분. 환지 처분으로 달라진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요게 이제 세 가지인데,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공통 요건은 뭐였냐면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이었다 달라져야죠. 그러면 366조는 이거 언제 동일인 상태여야 한다고 했어요? 이건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거니까 저당권 설정 당시 이때만 동일인인 소유면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갑소유 토지에 갑소유의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에 A가 저당권을 설정을 합니다. 근데 나중에 갑이 건물을 을에게 팔았어요. 그럼 이 상태에 이제 저당권 달려 있는 거고, 그럼 이 상태에서 이 저당권이 실행되면 경락이는 366조의 법정의 상권이 인정돼야 안 돼요? 인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설정된 거면 안 되지만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였다면 나중에 달라진 건 아무 상관 없다고 했고요. 그러면 얘는 저당권이 실행된 게 아니니까 관습법상의 법정의 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가 아니라 처분 당시, 처분 당시에 동일인 소유면 된다라고 했죠. 특히 하나 조심하시라고 한 게 요 강제 경매였어요. 그럼 강제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는 이건 언제 동일인 상태여야 한다고 했어요? 압류 또는 가압류 시. 압류 또는 가압류 시. 만약에 가압류가 있었다면 가압류가 기준인 거고, 가압류는 꼭 할 필요 없다고 했죠. 본압류가 있었다면 요 압류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근데 이와 관련해서 압류나 가압류가 되었을 때, 근데 어떤 그 건물에 선행하는 선순위에 저당권이 있었어요. 그럼 이때는 언제가 기준이라고 했어요? 이때는 저당권 설정시, 이때는 저당권 설정시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했죠. 다시 얘기하면 강제 경매는 언제 동일인 소유해야 되냐면 압류 또는 가압류시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면 틀리다고 했어요? 이게 변경된 판례고 예전 판례가 매각대금 완납시였어요. 매각대금 완납시라고 하면 틀리고 압류 또는 가압류시예요. 근데 압류 또는 가압류가 됐는데 문제는 거기에 선행하는 저당권이 먼저 들어와 있었다는 거죠. 그럼 얘가 경매하면 이거 임의 경매예요, 강제 경매예요? 강제 경매, 일반 채권자가 하는 거니까. 일반 채권자가 강제 경매를 했으나 저당권이 먼저 들어와 있었다면 이때는 언제를 기준으로 봐야 되냐면 저당권 설정 시를 기준으로 봐야 한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이거 정리해 두시고. 그러면 이게 강제적이냐 임의적이냐가 이제 두 번째 문제인데 366조는 법률의 규정이 있어요. 얘는 뭐냐면 강행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강행 규정이니까 철거 특약을 하면 특약 자체가 무효고요. 근데 관습상의 법정의 상권은 강제적이 아니라 임의적이죠. 그러면 만약에 관습상의 지상권과 당사자가 다른 의사를 표시했다면 어느 게 우선해요? 당사자의 의사가 더 우선하게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 본 판례 중에 뭐가 있었냐면 관습상의 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는 자가 토지임대차 계약을 별도로 체결한 사건이 있었죠. 이 사람은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상태였기 때문에 건물만 사면 관습상 지상권을 인정받는데 얘가 별도로 토지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어느 게 더 우선하는 거예요? 토지임대차. 이런 경우에는 관습상 지상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라는 게 판례였죠.
자, 갑소유 토지에 갑소유의 건물이 있습니다. 근데 이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를 을에게 매매하거나 또는 증여를 해요. 그래서 당신이 만약에 토지 소유권을 갖게 되면 나는 건물 철거할게 라고 특약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을이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갑은 을에게 토지 이용권을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다는 거죠. 철거 특약은 유효하다라고 했죠. 또 갑소유 토지에 갑소유의 건물이 있는데 토지에 A가 저당권을 설정을 해요. A가 이제 저당권 설정하면서 당신이 원하는 돈을 내가 다 빌려주는데 혹시 돈을 못 갚아서 토지가 경매로 넘어가면 당신 법정이상권 주장하면 안 돼 라고 특약을 했다. 철거하기로 특약했다는 거죠. 그래서 갑이 좋다라고 하면서 돈을 빌렸는데 갑이 돈을 못 갚는 바람에 경매로 넘어갔어요. 그러면 갑은 을에게 토지 이용권을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주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철거 특약은 뭐라고요? 무효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그림과 이 그림의 차이점을 확인하시면 되겠죠. 첫 번째 그림은 달라진 원인이 뭐예요? 매매, 증여 이런 거예요. 그러면 얘가 주장하는 것은 어떤 걸 주장하는 거냐면 관습상의 지상권을 주장하는 거죠. 그럼 관습상의 지상권은 임의적이니까 철거 특약이 유효해요. 근데 얘는 지금 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실행되는 거니까 얘가 주장하는 건 관습상이 아니라 360조. 그러니까 보통 일반의 법정지상권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강행 규정이니까 철거 특약 자체가 뭐가 돼요? 무효죠. 얘랑 구별되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게 강행 규정이냐 임의적이냐 그거를 구별하는 거고 우리가 늘 본 것처럼 구별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엄청 쉽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366조는 무조건 뭐가 나와야 돼? 저당권 실행이 나오는 거고 이 관습상 이상권은 저당권 실행이란 말이 없을 때 매매, 증여, 강제경매 이럴 때 나오는 거죠. 구별해 두시고 그래서 얘는 임의적인데 근데 갑이 을에게 토지를 팔면서 어떤 특약을 했냐면 철거 후에 자기 이름으로 신축한다는 합의까지 합니다. 자, 철거 후 신축 합의를 했다면 갑은 을에게 토지 이용권을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여기서는 중요한 말이 뭐예요? 철거 특약만 한 게 아니라 이거 철거하고 자기 이름으로 신축하기로 합의했다면 이 경우에는 토지 이용권을 포기한 것이 아니다. 이런 경우에는 인정한다라고 했죠. 그렇죠? 비교해 두실 판례고. 그래서 이 법정지상권 관련해서는 판례들이 굉장히 많고요. 내용도 좀 어려운 것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판례들의 핵심어들을 정확하게 좀 기억해 두시라고 했죠. 한번 볼게요. 인정 안 되는 거. 그러면 이 말이 나오면 법정이상권 절대 안 돼 라고 했던 거 대표적으로 뭐 있어요? 나대지. 그렇죠. 나대지에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 나오면 무조건 볼 것도 없이 인정 안 된다고 했고요. 또 뭐 있었어요? 함께 팔래. 함께. 뭘 함께 팔았어요? 토지와 건물을 함께 팔고 뭐만 등기합니까? 토지만. 대지만 이전 등기해 주었다. 이런 말 나오면 읽어볼 필요도 없이 무조건 인정 안 돼요.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 강의할 때는 이 판례들 하나하나 다 보면서 이게 왜 안 되는 건지를 막 설명했었잖아요. 크게 보람을 느끼진 못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뭐 그 이론적인 내용이 왜 되고 안 되고가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딱 이 단어 나오면 볼 것도 없이 그냥 체크할 수 있어야 돼요. 나대지 이런 무조건 안 되고 토지와 건물을 같이 팔고 토지만 대지만 등기했다. 이런 말 나오면 이것도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또 뭐 있었어요? 공동저당. 공동저당이 설정되었다가 건물이 철거, 신축되었다. 이런 말 나오면 이건 인정해 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얘는 비교 판례가 있었어요. 공동저당이 설정되었다가 철거, 신축된 것이 아니라 기존 건물에 합동이 되었다. 그러면 인정해야 하나요? 해요. 합동하면 인정하는데 이 합동된 신건물 전체가 기준이에요? 종전건물 기준이에요? 종전건물 기준으로 인정을 한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또 공동저당이 설정이 됐는데 그러니까 이번에는 건물이 그대로 존속함에도 불구하고 건물 등기부에 건물의 멸실이 기록되고 이로 인하여 건물 등기부가
건물 등기부가 폐쇄가 되었습니다. 폐쇄가 되었다. 자, 이거 인정해야 하네요? 인정한다라고 했죠. 인정한다. 비교 판례들 받으시고. 자, 이거 잠깐 볼게요. 갑이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이 토지와 건물에 공동저당이 설정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경매가 실행되면 366조의 법정이상권이 인정돼야 안 돼요? 인정되죠. 어떤 상태니까? 동일인 상태니까 하나에 달리든 공동저당에 달리든 법정이상권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갑이 이 건물을 철거하고 건물을 다시 신축합니다. 갑이 신축을 했다. 그 문제는 뭐냐면 토지의 저당권은 달려 있는데 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했다라고 하면 이 토지의 이 건물에는 지금 저당권이 없는 상태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토지 저당권이 실행되어서 을이 경락을 받으면 갑은 을에게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느냐? 그걸 묻는 거죠. 주장할 수 없다. 만약에 이 경우에 인정해주면 누가 피해를 보기 때문이냐면 저당권자가 피해를 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랬어요. 간단하게만 보면 그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는 법정지상권이 인정이 돼도 저당권자에게 큰 피해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법정지상권이 인정이 되면 토지 가치, 땅값은 올라가요? 떨어져요? 당연히 떨어지죠. 이거 경락받아봐야 사용 못하는 땅이잖아요. 그러면 저당권자가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돈이 덜 나오면 피해 볼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법정지상권이 인정된다면 이 건물은 철거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건물의 가치가 올라간다고 봐요. 그러면 이 저당권자는 토지에만 잡은 게 아니라 건물에도 잡았기 때문에 여기서 감소되는 부분을 어디서 만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큰 피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그림이죠. 근데 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을 했어요. 그럼 지금 현재 건물의 저당권이 없습니다. 그러면 땅값이 떨어지고 건물값이 증가한다 하더라도 이 저당권자는 건물에서 만회를 할 수가 없죠. 뭐가 없으니까. 건물은 있고 저당권이 없으니까. 그죠? 무슨 말이 되었어요? 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공동저당이 설정되었다가 건물이 철거 신축되었다면 만약에 여기에 얘가 또 저당권을 설정을 했어요. 신축 건물에. 그러면 인정할까요? 안 할까요? 요걸 맞히셔야 이해를 한 거예요. 다시. 지금 공동저당이 설정된 상태에서 경매가 실행되면 토지 가치가 감소돼서 얘가 피해 볼 수 있어도 어디에서 만회한다고요? 건물. 그러니까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 건물이 철거 신축되어서 토지에만 저당이 남았고 건물엔 저당이 없어요. 그럼 만회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인정해주면 안 돼요. 근데 만약에 신축한 건물에 얘가 다시 저당을 잡았대요. 그럼 그런 경우는 인정해도 돼야 안 돼요? 되죠. 어디서 만회할 수 있으니까? 건물에서. 그래서 저당권이 다시 설정됐다는 말이 없는 한 이건 인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판례는 뭐였냐면 공동저당이 설정이 돼 있었는데 이번에는 철거 신축한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건물과 어떻게 됐다고요? 합동. 그러니까 이게 지붕을 이렇게 씌웠고 외벽을 모두 허물어서 통로를 만들어서 하나의 건물. 그 말 그대로 합쳐졌다는 거죠. 동이 하나가 되었다. 그럼 합동되면 법정이상권 인정한다는 거야. 인정하는데 신건물 전체가 기준이에요? 종전건물 기준이에요? 종전건물 기준으로 인정한다. 이게 합동 판례죠. 자, 그 다음에 공동저당이 설정됐다가 실제로는 건물이 그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기부에 건물이 멸실되었다고 기록되면서 건물 등기부가 폐쇄가 돼버린 거예요. 그럼 지금 이 그림에서 건물 등기부가 폐쇄되면 지금 이 상황이랑 달라진 걸까요? 동일한 걸까요? 동일한 거죠. 왜냐하면 등기라는 것은 물권 변동의 효력 발생 요건이지 존속 요건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건물을 멀쩡하게 가지고 있는데 그 건물 등기부가 폐쇄되었다고 제 건물의 소유권이 없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건 다 하나만 한 소리예요. 지금 이게 그대로 존재하는데 멸실 기재가 되면서 폐쇄되었다고 이거랑 달라진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럼 이 그림이니까 경매 실행되면 법정이상권 인정해야 하네요. 해야죠. 그대로 있는 상태니까. 그래서 인정한다라고 했죠.
세 가지 판례 계속 봤었고 또 뭐 있었냐면 원인무효 판례 있었죠.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가 되었는데 동일인 소유가 된 것이 원인무효 등기로 동일인 소유였다. 그럼 실제로는 동일인이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죠. 원인무효로 동일인 이런 말 나오면 인정 안 되고 또 명의신탁이 해지가 되었다. 명의신탁이 해지되었다. 이런 말 나오면 인정해 줄 수 없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갑이 을한테 자기 토지에 명의신탁을 해준 거예요. 명의신탁을 해줬는데 이 수탁자 을이 여기다가 건물을 신축한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명의신탁이 해지가 되어서 토지 등기가 다시 누구한테 돌아가냐면 갑에게. 그럼 외형상으로 보면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였다가 토지만 갑의 명의로 등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을이 갑에게 네 땅 30년 쓸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외형상으로는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상태인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누구 땅이에요? 갑의 땅이에요. 이건 동일인 상태로 인정해 줄 수 없어요. 그래서 명의신탁이 해지되었다 이런 말 나오면 볼 것도 없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 뭐 있었냐면 토지 공유 사건에서 지분을 전매했다. 토지 공유자가 지분을 팔았대요. 그러면 법정이상권이 인정돼야 안 돼요? 안 된다고 했죠. 이것도 비교 판례 있었죠? 토지 공유가 아니라 뭐 있었어요? 건물 공유자. 건물 공유자 1인 이런 말 나오면 이건 그냥 인정한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이거였어요. 토지 소유자가 갑을 병이고 갑이 건물을 신축을 합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 토지의 지분을 A에게 팔았다. 그러면 이제 토지 공유자는 A와 을과 병이고요. 건물 소유자는 갑입니다. 그러면 이 갑이 토지 공유자 A, 을병에게 관습상의 이상권을 주장할 수 있느냐? 그걸 묻는 거죠. 할 수 없다는 거야. 왜 할 수 없냐면 얘가 지금 뭐 팔았죠? 자기 지분을 팔았어요. 근데 이 경우에 관습상의 지상권을 인정해버리면 갑의 지분 처분 행위 속에 뭐가 들어가요? 을병의 처분도 누가 해버린 꼴이에요? 갑이. 무슨 말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림으로 보면 갑소유 토지에 갑소유의 건물이 있고 갑이 A에게 토지를 팔았어요. 토지를. 그러면 갑은 A에게 법정이상권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형태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그림에서 관습상 지상권을 인정해 주면 얘랑 똑같다는 건데 그럼 누가 있으나 많아요? 을과 병이죠. 얘가 지분 처분한 거지 을병의 처분을 얘가 대신해서는 안 되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다른 공유자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인정해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갑소유 토지에 갑과 을이 건물을 공유합니다. 이번엔 뭘 공유하는 거예요? 건물. 이 상태에서 만약에 토지 저당권이 실행되어서 A에게 경락이 되었다. 그러면 이 갑과 을이 법정이상권을 주장할 수 있느냐 이건데 그럼 이 경우에는 인정하면 이 공유자 을이 피해를 봐요? 오히려 이득을 봐요? 그렇죠. 철거를 막아주는 이득을 보죠. 그런 경우에는 인정해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뭘 공유하는 사건에서? 토지 공유 지분 전매는 안 되고 건물 공유자 1인 이런 말 나오면 읽어볼 필요 없이 무조건 인정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계속 봤던 판례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한 거니까 핵심어들 위주로 좀 잘 봐두시고요. 그리고 이 법정이상권은 적법한 건물에만 인정해요? 미등기 무허가 건물도 다 인정해요? 다 인정이 된다라고 했죠. 그 내용이 지금 그 344쪽까지 나와 있고요. 법정이상권의 효과인데 일단 법정이상권도 2년 이상 지료를 지체하면 소멸당할 수 있어요. 근데 이때 지료연체를 이유로 소멸 청구하려면 지료가 결정되기 전이라도 가능해요? 결정된 후에만 돼요?
후임한 지료가 결정되지 않았다면 지료 연체를 이유로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 한 장 넘겨보시면 346쪽에 기억에 나와 있죠. 법정지상권에 관한 지료가 결정된 바 없다면 법정지상권자가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지료 지급을 지체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법정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하는 토지 소유자의 지상권 소멸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반드시 지료가 결정되었어야 돼요. 지료가 결정되지 않았다면 지료 연체를 이유로 소멸 청구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보셔야 될 게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이후에 토지가 양도된 경우, 자, 갑이 토지 소유자고 을이 법정지상권자입니다.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그럼 일단 이 법정지상권은 등기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등기 안 해도 되죠?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 뭐가 팔렸냐면 토지가 병에게 팔렸다는 거예요. 토지가 양도된 거죠. 그러면 을은 이 법정지상권 가지고 병에게 대항하려면 등기해야 대항해요? 등기 없이 대항할 수 있어요? 등기 없이 대항할 수 있다. 이건 우리가 앞에서 굉장히 많이 봤죠. 법률 규정에 의한 변동은 언제 등기하는 거예요? 처분 시에 등기하는 거지 대항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을이 이거를 다른 사람에게 팔 때는 자기 앞으로 등기해서 이전해 주면 되는 거고 대항하기 위해서 등기해야 되는 건 아니다. 우리 전세권 가면 또 중요하게 보는 게 전세권의 법정갱신이 있었죠. 그럼 전세권의 법정갱신은 법률 규정에 의한 거니까 등기할 필요 없어요. 그럼 새로운 건물 소유자에게 대항하려면 등기해야 대항해요? 등기 없이 대항해요? 등기 없이. 얼마든지 등기하지 않고도 대항할 수 있다. 요거는 뭐 늘 봤던 쉬운 내용이었고, 안 쉬웠어요? 시험이 여러 번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건물이 양도된 경우인데,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일반 양도라고 하면 법률 행위를 한 건데, 이게 또 경우로 좀 나눠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경매로 넘어간 경우와 일반 양도, 일반 법률 행위, 매매 같은 것으로 넘어간 경우로 보죠. 갑이 토지 소유자고 우리 법정지상권자로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근데 이 상태에서 만약에 건물에 저당이 달렸다. 나중에 경매가 실행되어서 병이라는 사람이 경락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경락인 병은 건물의 소유권만 취득해요? 법정지상권도 취득해요? 법정지상권도 당연히 취득하죠. 주물의 저당권이 설정되면 종물에 미치는 것처럼 주된 권리에 설정되면 종된 권리에도 미쳐요. 그래서 얘가 소유권을 넘겨받으면 종된 권리인 법정지상권도 따라갑니다. 근데 이 병이라는 사람이 이 지상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등기해야 돼요? 등기 없이 취득해요? 등기 없이, 등기하지 않고 취득합니다. 뭐 한 거니까? 경매죠. 경매로 넘어갔기 때문에 병은 건물 소유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법정지상권도 등기 없이 당연히 취득하게 돼요. 그런데 갑이 토지 소유자고요. 을이 법정지상권자로 건물을 가지고 있다. 그럼 얘는 등기하지 않아도 지상권자로 인정이 됩니다. 근데 지금 상태에서 이 건물이 경매가 아니라 예를 들어 매매로 건물 소유권이 병에게로 넘어갔어요. 그러면 이 병이라는 사람은 건물 소유권 등기만 하면 지상권을 취득해요? 아니면 지상권 등기해야 돼요? 얘는 지상권 등기해야죠. 얘는 뭐 했으니까? 매매. 그러니까 일반적인 양도라고 하면 법률행위를 말하기 때문에 얘는 등기를 해야 돼요. 등기를 요한다. 얘는 경매니까 등기할 필요 없는 거고, 그러면 이 병이라는 사람이 건물 소유권 등기는 했는데 이 을이 자기 앞으로 지상권 등기도 안 했기 때문에 병도 지상권 이전 등기를 못 했어요. 현재 지상권자야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 당신 지상권자 아니니까 건물 철거하세요 라고 청구할 수 있느냐? 철거 청구 돼야 안 돼? 안 되죠. 이건 신의 측에 반해서 허용할 수
없다라고 했죠. 왜 신의 측에 반한다고 했냐면 병이 지상권자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면 지상권자 아니에요. 아직 뭐 안 했으니까. 등기 안 했으니까. 근데 얘는 지금 건물의 소유권을 넘겨받는 매매 계약을 한 거예요. 그러면 반대 특약이 없는 한 뭐도 따라간다고요? 법정 지상. 이게 종된 권리잖아요. 그럼 주된 권리를 넘겨주기로 합의했다면 반대 약정이 없었다면 종된 권리도 넘겨주는 합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얘는 등기를 안 했기 때문에 아직 지상권자는 아니지만 이러한 합의를 통하여 병은 곧 지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는 자이고 그러한 지위에 있는 권리자에게 등기 절차에 협조할 의무자가 철거를 구하는 건 신의 원칙상 허용할 수 없다라는 게 판례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갑이 병한테 공짜로 쓰게 해야 돼요? 지료 달라고 할 수 있어요? 당연히 지료 청구는 가능하죠. 지료 청구가 신의 측에 반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부당이득 반환은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당이득 반환은 청구할 수 있다. 정리되셨죠? 그럼 요것도 이번 시험에 출제가 됐었고, 그럼 이제 결국에 병은 등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병은 누구에게 등기를 청구해야 돼요? 일단 을에게 해야 되는데 을이 지 앞으로 등기를 안 해놨잖아요. 그럼 을은 누구한테 해야 돼요? 갑에게 해야 되죠. 근데 을이 그러면 원래 갑한테 청구해서 자기 앞으로 등기해서 얘한테 이전을 해주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을은 이미 병한테 돈 다 받았어요. 귀찮아서 누워버리는 거죠. 그럼 병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을을 대위해서 갑에게. 자, 을 앞으로 뭘 청구하죠? 설정 등기를 청구하게 되고, 그럼 설정되면 병은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순서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일단 누구한테 먼저 청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병은 을을 대위하여 갑에게 을 앞으로 등기하라고 하고 등기가 되면 이제 병은 을에게 이전을 청구한다. 우리 시험에 한번 뭐라고 나온 적이 있냐면 병은 갑에게 자신 앞으로의 지상권 설정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틀려요. 설정은 누구 앞으로 해야 돼요? 을 앞으로 해야지. 얘는 설정받을 사람이 아니니까 얘는 뭘 받아야 돼요? 이전을 받아야죠. 설정은 을 앞으로 하고 설정된 걸 얘가 이전 받아야 되죠. 문제 좀 볼게요. 345쪽. 345쪽에 문제, 작년 문제였는데 되게 어려운 문제 축에 속했어요. 볼게요. 갑은 자신의 토지와 그 지상 건물 중 건물만을 을에게 매도하고 철거 약정 없이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었다. 그러면 을은 갑에게 뭘 취득하죠? 그렇죠. 등기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한 칸 더 그릴게요. 그러니까 갑소유 토지에 이제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상태예요. 근데 여기서 철거 특약 없이 건물만 팔았대요. 그러면 을은 법정 이상권을 이전받는 거예요? 지가 취득하는 거예요? 취득하는 거죠. 등기 없이 취득하는 거였죠. 등기 없이 취득하고. 근데 여기서 건물을 다시 병에게 매도하고 등기해줬대요. 그럼 병은 등기해야 지상권자에 안 해도 돼요. 얘는 해야 되는 거죠. 그럼 1번부터 보죠. 을은 관습상의 법정 이상권을 등기 없이 취득한다. 그렇죠. 2번. 갑은 병에게 토지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철거는 안 돼도 지료는 받아야죠. 그렇죠. 3번. 갑이 정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 뭐가 양도가 됐어요? 토지가. 을은 정에게는 관습상의 법정 이상권을 주장할 수 없다. 있죠. 지금 3번은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에서 건물이 아니라 뭐가 넘어갔다? 토지가 넘어갔어요. 그럼 얘는 등기해야 대항해요? 등기 없이 주장하는 거예요. 등기 없이 얼마든지 관습상의 이상권을 주장할 수 있고요. 3번 틀렸고 4번. 갑의 병에 대한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4번 그렇죠. 5번. 만약 병이 경매에 의하여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은 등기 없이도 관습상의 법정 이상권을 취득한다. 중요한 말은 뭐예요? 경매로 넘어갔다면 이때는 등기 없이 취득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5번 지문은 바로 이거죠.
경매로 넘어가면 등기 없이 취득해요. 근데 이게 일반 양도로 넘어가면 등기를 해야 돼요. 다만 등기를 안 했으면 아직 지상권자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토지 소유자가 철거하라고 했을 때 철거해야 돼요? 대항할 수 있어요? 대항할 수 있죠. 철거 구하는 건 신의칙상 안 되고 다만 지료에 대한 부당이득은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거기까지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347쪽에 지역권이 나오죠. 진도 잘 나가죠? 예. 지역권. 자, 지역권인데 지역권의 의의를 보면 지역권이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는 권리. 이게 이제 지역권인데 일단 지역권에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지역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편익을 요구하는 토지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토지의 편익이지 개인의 편익이 아니다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뭐 계속 들었던 예가 어떤 사람이 도자기를 굽기 위해서 좋은 흙이 필요해서 남의 땅을 빌려 쓰는 계약을 체결했대요. 지역권 돼야 안 돼? 안 되죠. 이거는 자기 토지가 아니라 자기 개인의 편익이죠. 이런 건 이제 소위 인여권이라고 하는데 사람의 편익 그런 건 우리 민법에 규정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요건 지역권만 규정하니까 반드시 자기 토지의 편익이다. 그러니까 지역권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편익을 요구하는 토지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땅을 우리 뭐라고 불렀죠? 요역지라고 했죠. 그러니까 지역권은 운명을 함께할 뭐가 있어야 돼요? 요역지가 반드시 있어야 되니까 지역권은 요역지와 운명을 함께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고 그리고 편익을 주는 타인의 토지는 뭐예요? 승역지죠. 승역지. 그럼 간단하지만 시험에 잘 나왔던 건 요역지와 승역지 중에 일부라도 되는 건 뭐야? 편익을 주는 거니까 일부만 줘도 되고요. 요역지는 한필 토지여야 한다라는 거죠. 두 번째 성질을 보면 지역권의 성질은 기본적으로 비한정적이고 비배타적이고 공용적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비한정적이라는 건 용도의 한정은 없다는 거죠. 뭐 통행지역권일 수도 있고 또 물을 끌어 쓰는 지역권 뭐라고요? 용수지역권일 수도 있고 뭐 조망권을 위한 관망지역권 뭐 용도에는 한정이 없다. 그리고 비배타적이고 공용적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혼자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권리가 아니고요. 필요할 때는 그때 뭐 우리 쉽게 통행지역권 예를 들어보면 이게 갑의 땅, 을의 땅인데 이 갑이 을과 통행지역권을 설정해서 통행을 합니다. 그럼 얘는 필요할 때 통행을 하는 것이지 을의 땅을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혼자 쓰는 게 아니라 함께 쓰는 공용적 성격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배타적 점유를 하지 않기 때문에 물권적 청구권 중에서 뭐가 인정이 안 돼요? 우리 이제 물권적 청구권을 내용에 따라 분류하면 반환, 제거, 예방이 있어요. 근데 점유를 하지 않기 때문에 뭘 청구할 수는 없는 거예요. 반환 청구는 안 되죠. 반환 청구 안 되고. 이걸 까먹으셨어요? 예. 그래서 반환 청구가 안 되는 게 두 개 있었잖아요. 뭐하고 뭐야? 지역권하고 저당권. 그러니까 반환을 청구한다는 건 자기가 점유함을 전제로 가져와라는 게 반환이잖아요. 근데 얘는 배타적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 반환 청구는 기본적으로 설정자가 하는 거지 지역권자가 하는 게 아니다라고 했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우리가 물권적 청구할 때 내용에 따라 반환 제거 예방이 있었고 근거에 따라서 점유권에 기한 것과 본권에 기한 것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눴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물권 이 지역권에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건 부종성 수반성 개념이죠.
부종성이라는 건 운명을 함께 한다는 거예요. 지역권은 뭐랑 운명을 함께 하는 거예요? 요역지랑. 그렇죠? 그래서 수반, 같이 이전한다는 거니까 만약에 요역지에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그러면 요역지만 넘어가는 게 아니라 지역권도 이전하게 되죠. 그럼 이 경우에 지역권이 이전되려면 지역권의 이전 등기를 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요역지 소유권만 넘어가면 지역권도 당연히 따라가는 것이지 별도의 지역권의 이전 등기는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땅이 갑의 땅, 을의 땅인데 갑이 요역지를 가지고 을의 땅에 대해서 통행 지역권을 가졌어요. 그럼 이 갑이 요역지를 병에게 팔았다면 모두 따라간다고요. 지역권도 따라가요. 그러면 이 병이 지역권을 취득하는 시점은 언제라는 거예요? 요역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만 하면 되지 지역권의 이전 등기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지역권은요, 설정 등기만 하지 이전 등기는 안 해요. 소유권만 넘어가면 모두 따라가니까. 지역권도 따라가니까. 그러면 여기서 지역권의 분리양도가 되느냐?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지역권의 분리양도 있을 수 없고, 그리고 지역권을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다라고 했죠. 우리가 계속 본 게 저당권을 설정할 때 저당권은 지상권이나 전세권에는 설정이 돼요. 근데 어디는 안 된다고요. 지역권의 저당권 설정을 할 수 없는 게 법률로 이렇게 규정을 했기 때문에 지역권은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라고 했고, 또 지역권의 성질 중에 시험에 잘 나오는 거 불가분성이죠. 그러니까 불가분성은 요역지 소유자와 승역지 소유자가 있으면 항상 누구에게 유리하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요역지, 그렇죠? 요역지. 항상 불가분성은 항상 요역지 공유자에게 유리하게 해석을 한다. 그래서 땅이 이렇게 있고요. 요역지를 갑을병이 공유하고 승역지를 A가 가지고 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 갑을병 공유자들 중에 한 사람이 지역권에 취득을 했다. 취득쇼가 완성돼요. 그러면 이건 무효예요? 전부 취득이에요? 전부 취득이죠. 그러니까 유리한 것은 전부에게 미치는 거고 불리한 건 다른 공유자의 효력이 없는 거죠. 그럼 반대로 이 중에 한 사람의 취득쇼가 중단되거나 정지가 됐어요. 그럼 취득쇼가 중단되거나 정지됐다면 요역지 공유자에게 유리해요? 불리해요? 불리하죠. 그러면 이건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고, 그럼 만약에 얘네들이 지금 현재 지역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 갑을병이 가지고 있는 이 지역권은 소멸시효에 걸려야 안 걸려요? 소멸시효에 걸리죠. 아까 우리 용익물권 시작할 때 물권 중에서 소멸시효에 걸리는 물권은 뭐밖에 없다고요? 용익물권. 얘도 20년에 소멸시효에 걸려요. 그러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게 하려면 소멸시효를 어떻게 해야 돼요? 중단시켜야죠. 그럼 이 중에 한 사람이 소멸시효를 중단시킵니다. 그러면 소멸시효 중단이라는 건 갑을병에게 유리한 거예요? 불리한 거예요? 유리한 거죠. 그러면 효력은 어떻게 돼요? 전부에게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소멸은 전부 소멸되지 않는 한 지역권은 그대로 있는 거고요. 취득은 한 사람만 취득해도 전부 취득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 얘네들이 3분의 1의 지분으로 공유를 하고 있는데 갑이요. 내 지분에 대해서만 지역권을 소멸시키겠다. 돼야 안 돼요? 그런 건 있을 수 없어요. 전부 소멸되지 않는 한 지분만의 소멸이라는 건 인정해 줄 수 없다라는 거고요. 그럼 만약에 이 땅을 분할했어요. 지금 요역지를 분할했다면 지역권은 없어져요? 다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대로. 각각을 위해서 존속하고. 마찬가지예요. 승역지가 분할되었다고 소멸되는 게 아니라 각각의 그대로 존속한다. 항상 누구한테 유리하게 보는 거예요? 요역지 공유자에게 유리하게 해석을 해야 한다고 했죠. 조문 잠깐 볼게요. 350쪽에 그 불가분성 있죠? 293조 제1항 토지 공유자의 1위는
지분에 관하여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 또는 그 토지가 부담한 지역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 공유자가 내 지분에 대해서만 소멸하겠다. 이거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항 토지의 분할이나 토지의 일부 양도의 경우에는 지역권은 요역지의 각 부분을 위하여 또는 승역지 각 부분에 존속한다. 단서는 안 보셔도 되고. 이항 이해 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요역지를 분할하면 소멸되어 각각을 위해 남는 거예요. 각각을 위해. 승역지를 분할했다 소멸해요. 각각이 남아요. 각각이 남는다. 항상 얘네들한테 유리하게 해석하면 되고. 그 다음에 295조 1항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취득은 다 같이 하는 거야. 2항 점유로 인한 지역권 취득 기간의 중단. 취득시효 중단이죠. 그러면 이건 한 사람만 중단되면 전부 중단이에요? 모두 중단돼야 돼? 그렇죠? 제가 지금 말만 좀 바꾼 거예요. 한 사람의 취득시효 중단은 다른 공유자에게 영향을 미쳐야 안 미쳐요? 취중 무효라고 했죠. 그 얘기를 바꿔서 말하면 중단의 사유가 인정이 되려면 한 사람만 중단하면 돼요? 모두 중단시켜야 돼요? 모두. 그 얘기 하나 다시 볼게요. 점유로 인한 지역권 혀가 꼬였어요. 지역권 취득 기간의 중단은 지역권을 행사하는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그 효력이 없다. 무슨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얘가 취득시효 완성을 못하려면 A가 완성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중단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갑과 을 거는 중단시켰는데 병 거는 중단을 못 시킨 거야. 누구만 완성했어요? 병만 완성이 된 거죠? 그럼 병만 취득이 전부 취득이에요. 전부 취득이니까 중단시키려면 한 사람만 중단시키면 안 되고 어떻게 하라고요? 전부를 중단시키지 않는 한 이 공유자에게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고. 그 다음에 296조 요역지가 수인의 공유인 경우에 그 1인에 의한 지역권 소멸시효 중단정지. 소멸시효 중단정지는 유리한 거예요? 불리한 거예요? 소멸시효는 완성되면 권리가 없어지는 거고요. 중단되면 계속 행사하는 거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 다른 공유자를 위해 효력이 있다. 그렇죠? 그래서 아직도 유불리가 헷갈리고 이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했었잖아요. 취중, 취득시효 중, 취중 뭐예요? 무효. 술 먹고 하면 무효고 소중한 거는 무효가 아니라 다 같이. 소중한 건 다 같이. 이렇게라도 해 두셔야 된다. 이렇게 보셨고. 중요한 거니까. 그 다음에 대가하고 존속기간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대가와 존속기간은 법률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뭐 무상으로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영구무한으로 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면 영구무한의 지역권이 인정되죠. 그래서 아까 우리 지상권도 영구무한이 되는 것처럼 지역권도 영구무한의 지역권을 인정한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하게 나오는 게 지역권의 취득인데, 일반적인 취득.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취득하려면 당사자가 뭘 하겠어요? 계약. 설정 계약과 설정 등기를 하는 거죠. 등기 안 하면 계약이니까 지역권을 취득할 수 없는 거고요. 근데 아까 설정 등기는 해도 지역권에 무슨 등기는 안 한다고요? 이전 등기는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역지만 넘어가면 법률에 의해서 지역권도 당연히 따라가기 때문이고요. 그러면 이 지역권은 꼭 요역지 소유자만 취득하느냐 또는 뭐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 임차권자도 취득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면 얘네들도 할 수 있다고 했죠. 꼭 소유자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이용권자가 취득할 수도 있고 이용권자가 소유자가 설정한 지역권을 이용할 수도 있다라고 했죠. 갑이 요역지의 소유자예요. 소유자. 그럼 소유자가 이 지역권을 설정해 뒀어요. 그러면 이 땅에 A가 임차인으로 들어왔다. 그러면 이 임차인은 소유자가 설정한 지역권을 이용 못해요? 당연히 행사할 수 있어요. 당연히 행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얘가 빌렸는데 지역권이 없으면 누가 직접 취득할 수도 있다고요. A가 계약을 직접 할 수도 있다. 얘네들도 취득 가능하고. 그리고 아까 나온 것처럼 요역지는 반드시 한 필 토지여야 되고요.
승역지는 한 필의 일부라도 상관없다. 이게 간단하지만 시험에 여러 차례 출제가 됐었고, 근데 일반 취득이 아니라 지역권은 시효 취득할 수도 있죠. 그럼 지역권, 대표적으로 통행지역권인데 시효 취득하려면 기본적으로 계속되고 표현된 것만 가능하죠. 그러니까 불계속, 비표현 지역권은 시효 취득할 수 없습니다. 계속되고 표현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자기가 직접 뭘 만들어야 돼? 통로를 개설해야 돼요. 직접 해야 되고 제3자가 호의로 개설해 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두 번째, 불법점유자는 안 됩니다. 불법점유자에게는 인정 안 되고 반드시 적법점유자, 적법점유자에게는 인정하지 불법점유자에게는 인정이 안 되고, 그리고 세 번째, 여기 이제 시험에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지만 새로운 판례니까 조심하시라고 한 거예요. 최근에 나온 판례. 그러면 통행지역권을 시효 취득하면 대가 지급을 해요, 무상해요? 대가 지급해야 되죠. 대가가 지급되어야 한다. 유상이라는 점 조심하세요. 그리고 우리 판례에 의하면 이 통행지역권은 우리가 소유권 편에서 봤던 거 뭐랑 되게 비슷해요? 주의토지통행권. 그럼 주의토지통행권은 원칙적으로 유상이에요, 무상이에요? 원칙은 유상이죠. 무상이 되려면 어떤 말이 나와야 돼요? 분할이나 일부 양도. 이런 말이 없는 한 유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걔랑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원칙이 뭐라고요? 대가 지급해라. 유상이다라는 것이 판례 입장이에요. 새로 나온 판례 좀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 소멸 나오는데, 일반적인 소멸 사유는 특별히 쓸 것도 없죠. 뭐가 있어요? 일반적인 소멸 사유는 기간 만료, 멸실, 혼동 뭐 이런 것들이고, 그럼 지역권에 나오는 특유한 소멸 사유, 다른 데는 없고 지역권에서만 나오는 소멸 사유가 딱 하나 있어요. 뭐요? 위기죠. 위기. 그러니까 위기라는 것은 여기서 보면 이 의뢰하는 사람이 의무를 이행하기가 귀찮으면 이 땅을 잘라서 누구 줘버리는 거야? 갑에게 일방적으로 소유권을 넘겨주는 행위를 뭐라고 하냐면 위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방적으로 소유권을 넘겨주면 이제 이게 다 누구 땅이 돼버렸냐면 갑의 땅이죠. 그럼 지역권자가 이 땅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지역권은 어떻게 되겠어요? 소멸하죠. 소멸되는 모습을 뭐라고 하겠어요? 위기가 있으면 혼동이죠. 다 아시는 거예요. 다 아시는 거죠. 예, 그렇게 된다는 점 봐주시고. 그러니까 지역권은 양이 얼마 안 돼요. 그리고 뭐 내용도 크게 어려운 거 없는데 매년 한 문제가 나오는 부분이니까 이 정도 챙겨 두셔야 되고. 자, 문제 한번 볼게요. 354쪽을 한번 보죠.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지상권자는 인접한 토지에 통행지역권을 시효 취득할 수 없다. 바로 정답 1번이죠. 지역권은 꼭 소유자만 취득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지상권, 전세권, 임차인 다 취득할 수 있고요. 답은 1번, 2번. 승역지에 수개의 용수지역권이 설정된 때에는 후순위 지역권자는 선순위 지역권자의 용수를 방해하지 못한다. 지역권이 여러 개 있으면 어느 게 우선해요? 선순위, 빠른 거죠. 그러니까 선순위가 있으면 후순위자는 이를 방해해서는 안 되고. 3번.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3번 지문이 가장 시험에 많이 나왔던 거예요. 절대로 지역권은 분리 양도할 수 없다. 4번. 요역지가 수인의 공유인 경우에 그 1인에 의한 지역권 소멸시효 정지는 다른 공유자를 위하여 효력이 있다. 소멸시효 정지, 소멸시효 중단이죠. 그러면 소중한 건 전부에게. 그럼 다른 공유자를 위해서도 효력이 있다. 맞고요. 5번. 토지 공유자 1인은 지분에 관하여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 내 지분만 소멸시키겠다. 돼야 안 돼? 그런 건 있을 수 없다고 했죠. 답은 1번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용익물권 마지막 전세권인데요. 좀 쉬었다가 보시죠.